저희가 88페이지에 남아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뉴에서 클래스를 만들어라. 클래스 이름은 저희가 이제 비교 연산자니까 컴페어 썼습니다. 컴페어 비교 연산자. 컴페어가 비교하다 이런 뜻인데 비교 오퍼레이터 이그젬플 써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메인 체크하고 들어오면 좀 편하긴 한데 그냥 메인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그 자동으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주석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자동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수동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반수동, 반자동인가요? 반자동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써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int로 저희가 이제 뭔가를 만들었어요. int num1이라고 만들었네요. num1 이꼬로 10이라고 썼습니다. 10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쓰셨고 또 밑에다가 int num2라고 썼습니다. num2 이꼬로 10이라고 썼습니다. 10 또 쓰셨고요.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그 현재 num1과 num이 같냐라고 이제 했을 때 불리엔 타입으로 불리엔 타입으로 저희가 이제 리절트 1 쓰셨고요. 이꼬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다가 그 num1 이꼬로 2개 썼습니다. 그 다음에 num2 이렇게 쓰셨는데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세미콜론 찍어서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오류가 하나도 없었다. 경고 났던 게 없어져요. 경고 났던 게. 이유는 얘를 이제 주석 처리해서 위에 걸 쓰시면 이게 이제 여기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제 이 변수 of local value 이 number 2 is not used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되는데 이렇게 꺼내 가지고 쓰는 거. 얘를 꺼내는 동작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얘를 주석을 풀면 넘버 1을 꺼내는 거죠. 넘버 2를 꺼냅니다. 아시죠? 두 개가 같은지 비교하는 거죠. 이게 비교연산자입니다. 이꼴 두 개가 비교연산자. 되셨나요? 비교연산자에 해당이 돼서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같다 맞다 이건 사실 되고 지금 현재는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가로고 가로가를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가로고 가로 쓰는 것은 그냥 가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우선 연산이 되는 거는 오른쪽이 전부 다 이꼴 대입 연산자가 나오면 대입 연산자 오른쪽 거를 잘 정리해서 몇 개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든다. 아시죠? 이게 true가 되는 거죠. 같다. 현재는 같습니다. true라고 나와서 true를 그 리절트 1에다가 집어넣는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얘가 불리엔 타입이죠. 불리엔 타입이면 뭐하고 뭐밖에 못 써요? true 아니면 false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true라고 나올 거다. 얘 한번 그냥 찍어보는 거죠. 자, 시소를 이용해서 시소를 이용해서 리절트 1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서 실행해 보시면 리절트 1이 true가 나옵니다. true라고 나오게 되고요. 자, 맨 처음에 주석을 달아보세요. 주석은 이제 저 인티자 변수 넘버 1 변수 num1의 초기값 10을 넣는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0을 넣어서 맨 처음에 선언하자마자 바로 값을 집어넣는 걸 초기값이라고 해요. 그 처음 선언하고 나서 처음 들어가는 값 그걸 이제 초기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가는 값. 마찬가지로 num2에다가도 초기값 1을 집어넣는 거죠. num2에 해당되면서 초기값 1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비교를 하면 뭐가 되죠? 비교를 해서 num1과 num이 같은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num1과 num이가 같은지 물어본 다음에 num1과 num이가 같은지 알아낸 후 그러면 이제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true 알아내고 나면은 여기 알아내고 나면 이게 true냐 또는 false냐 이렇게 나옵니다. true가 나오거나 또는 false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true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타입을 저장하는 게 불리엔 타입입니다. true냐 false냐를 이제 저장하는 게 불리엔. 불리엔 썼고요. 불리엔 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불리엔 타입으로 써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결과를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찍으면 이제 여기 true라고 나왔습니다. 걔는 이제 true가 넣어진 거죠. 이렇게 true가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을 보면 이제 result 2의 뭐 number 1과 number 2가 같지 않다라고 이제 했네요. 그래서 불리엔 타입으로 두 번째 나오는 불리엔. 자, 불리엔 타입으로 result 2
쓰였고요. 이꼬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넘버 1과 느낌표 같지 않다. 그 이꼴 두 개는 같다. 넘버 느낌표 이꼴은 같지 않다. 넘버 2와 같지 않다. 세미콜론 찍으시는 거죠. 교재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나왔어요. 야 이거 보기가 힘드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거 이제 그 초급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게 안내를 해준 거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써준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얘가 먼저 우선 연산이 됩니다. 라는 걸 알려준 거죠. 이렇게 안 쓰더라도 우선 연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오른쪽 게 먼저 정리되는 게 1번입니다. 안 써주더라도 오른쪽 게 정렬이 돼서 이렇게 쓰더라도 이게 우선 연산이 됩니다. 이런 걸 아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래서 대입 연산자에 해당되는 이 꼴이 맨 마지막 넘어가게 돼요. 1번 오른쪽 걸 잘 정리한다. 잘 정리하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선언된 변수에 초기값을 넣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알아낸 후에 결과값을 어디다가 결과값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값을 불리엔 타입으로 불리엔 타입의 불리엔 변수에 해당되는 result 1에다가 result 1에 저장한다. 저 초기값으로 저장하는 거죠. 초기값으로 저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머네요. 한 후 엔터 슬래시 2개를 더 치고 예. 저장한다. 저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를 출력한 거죠. 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넘버 2와 넘버 2가 같지 않다입니다. 같지 않다. 같지 않은지 알아낸 후 그 다음에 결값을 불리엔 변수 리절트 2에 저장한다. 느낌표 이렇게 쓴 거죠. 먼저 얘가 지금 먼저 처리되게 됩니다. 먼저 처리가 돼서 먼저 쓰시고 그게 리절트 2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걸 초기값이라고 얘기하죠. 초기값 맨 처음 들어가는 초기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쓰시고요. 요거는 폴스가 나오겠죠.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리절트 2를 출력을 해보시면 그래서 컨트롤 F11 눌러서 펄스가 나옵니다. 펄스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펄스 나오시고요. 그다음 리절트 3 찍었는데 넘버 2가 1과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좀 쓰시고요. 예. 넘버 1이 넘버 2보다 이거 넘버 2보다 여기 얘기할 때는 넘버 1이 이하라고 쓰시면 돼요. 이하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하인지 알아낸 다음에 true false 하시고 불리엔 타입 변수인 그 result 3에 초기값을 저장한다 라는 거죠. 3고요. 그 이하라는 것은 그 넘버 2가 넘버 3보다 그 넘버 1이 넘버 2 이하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넘버 1이 넘버 2 이하인지 알아낸 후 이렇게 되는데요. 이하는 같을 이자입니다. 같다. 하자는 밑에 하자죠. 아래 하자. 그래서 적거나 같다. 이렇게 한 거랑 동일하십니다. 아시겠죠? 한국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하라고 쓰면 같을 이자를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같거나 적거나 같다. 하는 밑에 거니까 적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와 동일합니다. 적거나 같다. 이라고 쓰신 거는 이하라고 쓴 거는 아시겠죠? 이상이라고 쓰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쓴 거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절트 3은 여기 이제 적거나 같다. 느낌표 적다 쓰시고 같다.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적다. 아시겠죠? 적다 쓴 겁니다.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적다. 그리고 같다. 같은 게 있으니까 한국말로 나중에 어려운 말 쓸 때는 이자를 씁니다. 같을 이자. 그래서 이하다. 그러면은 같거나 적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상은 많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알아낸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리절트 3를 이렇게 하면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예, true가 돼요? false가 돼요? 예, true가 된다. 이거 같다 때문에 true가 되는 거죠. 같기도 하고 같거나 적거나 같으니까 적어도 되고 같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같아도 된다. 그래서 결국 실행을 해보시면 예, true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true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true false는 주로 이제 이런 true false 비교 연산자에 해당되는 것들은 비교 연산자나 논리 연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조건문에 해당되는데 많이 씁니다. 조건문은 if, for, while, 반복문이나 이런 스위치문, 스위치 케이스 이런 것이 조건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많이 써서 결과가 true이거나 false가 되어야 되는, 만약에 true이면 나 이게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실행해라.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제 실행하지 마라. 이때 이제 조건에 맞다는 얘기는 이런 조건에 맞는 연산자, 비교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를 합쳐서 결과가 true이거나 false가 나와야 됩니다. true면 실행하고 false면 실행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리되는 연산자입니다. 많이 쓰는 거는 그래서 if 문장이나 반복문에 해당되는 for, while 이런 것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사용이 되시고요. 이제 두 번째 볼 일은 저희가 이제 92페이지 나와 있는 그 로지컬 그러면 로지컬 오퍼레이션 이그젬플을 한번 해봐라. 이 로지컬이니까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니까 이제 오와 and, 오와 not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논리 연산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논리 연산. 비교 연산자는 크다 작다 이런 게 비교 연산자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디폴트에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클래스를 하게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 이름이 로지컬 이런 한글이네요. 로지컬 오퍼레이터 이그젬플 엔터 쳐가지고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메인 건 지우고 여기다 메인 한 개 만들어야 되죠. 메인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만들어 주세요. 됐죠? 네. 됐고요. 맨 위에다가 이제 그 보시면 int라고 썼고요. 그 저희가 캐릭터 코드 인티저인데 캐릭터 코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이런 캐릭터 코드라고 변수를 준 거예요. 코드 이꼬로 인용모 찍고 대문자 A를 썼습니다. 대문자 A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으셨고요. 잘 보시면 int라고 썼는데요. int라고 쓰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int라고 쓰신 다음에 저희가 인티저인데요. 저기 인티저 변수 그 캐릭터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게 인티저 변수인 거예요. 얘가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 이름. int 타입의 그 int 변수 캐릭터 chr 코드라고 이렇게 씁니다. chr 코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그 캐릭터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인티저입니다. 인티저인데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예요? 문자 데이터입니다. 캐릭터형이죠. 아시겠죠? 캐릭터형 코드 변수의 문자형 변수 A입니다. 인용부항에 찍은 게 문자의 변수라는 거죠. A를 초기값으로 넣는 거죠. 초기값으로 넣는다. 자, 인티저 커요, 캐릭터 커요? 예, int가 크군요. int 변수가 커요. 크기 때문에 뭐가 안 일어나요?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손실이 없다. 그래서 자동 캐스팅이 되는 거죠. 자동 캐스팅이 된다. 대문자 A는 65입니다. 대문자 A에 해당되는 요거 대문자 A에 해당되는 코드 값은 요거랑 65랑 같습니다. 65. 자, 되시겠죠? 65랑 같아서 이제 저희가 썼을 때 이게 지금 65하고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65하고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65하고 같습니다. 라고 이제 찍어라 이런 얘기죠. 찍어보세요. 라고 이제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시소를 이용해서 일단 시소를 이용해서 무조건 캐릭터 CHR 코드를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컨트롤 F11 눌러서 찍으면 65가 나옵니다. 65가 나온다. 아시겠죠? 65하고 같냐라고 물어보면 같다고 해야 돼요? 틀리다고 해야 돼요? 같다고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캐릭터 코드에 해당되는 게 65부터 90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캐릭터 코드 65부터 90 사이에 있는 것들이 보통 그 대문자이군요. 뭐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문자 알파벳이 몇 글자죠? 알파벳이
네? 알파벳이 몇 개죠? 세봐야 돼요. A부터 세가지고 세봐야 돼요. 그죠? 예, 27개인가요? 27개? 세는데 방해하고 있어요, 제가. 26개예요? 26개. 26개인데, 그러면 이제 그 65 더하기 26 해봐요. 26개. 하시면 80, 91이 되죠. 91. 근데 65까지 포함을 하니까 65까지 하면 마이너스 1에서 90까지예요. 그러니까 65부터 90까지가 A부터 G까지예요. 대문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찍어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찍어보시냐면 여기다 이제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것을 시소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시소를 이용해서 자 알파벳의 숫자 알파벳을 한번 알파벳 코드값을 이제 이용해서 찍을 건데요. 코드값은 이제 플러스해서 뭐 그냥 숫자로 쓸게요. 65 이렇게 찍을 거고요. 65부터 뭐 어떤 물결 표시 쓰시고요. 65부터 그 다음에 뭐 쌍따옴 찍고 90까지 이렇게 쓸 거예요. 90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찍으면 이제 65부터 90까지 이렇게 나와요. 아시죠? 코드값 60개 아시죠? 그 다음에 코드값에 해당되는 이제 문자를 한번 찍을게요.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저희 코드값에 해당되는 문자에 해당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시고요. 여기 똑같이 찍는데 똑같이 찍어요. 똑같이 찍는데 그 캐릭터로 여기 캐릭터로 캐스팅 하시는 거예요. CHR 이렇게 캐릭터로 캐스팅을 하시면 65 캐릭터에 하면 65에 해당되는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을 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찍어줍니다. 90도 마찬가지고요. 실행해 보시면 여기 A부터 Z까지예요. A부터 Z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인티자, 요건 숫자가 인티자죠. 그 숫자 데이터 자체가 인티자예요. 얘도 인티자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예요. 아시죠? 숫자를 쓰는데 인티자를 캐스팅해요. 문자 캐릭터로 캐스팅하면 요 데이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타입이 캐릭터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찍혀요? 문자가 찍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65에 해당되는 문자가 찍히고요. 요것도 90도 캐스팅이에요. 캐릭터로 캐스팅한 다음에 찍으면 90에 해당되는 문자가 찍혀요. 되시겠죠? 이렇게 찍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A부터 Z까지로 찍혀요.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숫자는 그냥 숫자대로 찍히고요. 65는 65에서 90 이렇게 이제 이쪽에 나오는 걸 보시면 그냥 코드값 65는 그냥 65로 찍혔고요. 90은 그냥 90으로 찍혔어요. 그런데 얘를 캐릭터로 씌운 다음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찍으면 얘가 A가 되는 거죠. 얘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찍으면 얘가 G가 되는 거예요. G.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A부터 G까지 대문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영문자, 대문자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저희가 if 문장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코드값, 캐릭터 코드값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으면 65부터 90 사이에 있으면 그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숫자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if 문장을 만들어요. if 문장 여기 만들어서 if 쓰셨고요. 가로 열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if 문장을 쓰시면서 이제 비교 연산자를 두 개 쓴 거죠. 그래서 캐릭터 ch 코드 값에 해당되는 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크거나 같아요? 6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있습니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코드 값이 이렇게 있는데 65보다 크니까 여기 쫙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여기가 65예요. 65 또는이 아니라 엔드인데 여기 65입니다. 65인데 65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100, 100일, 1000, 1000, 1억 이렇게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맞으면 안 되고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여기 90이 있습니다. 여기가 65고요. 여기가 65예요. 여기가 90입니다. 여기가 90인데 90보다 적거나 같다도 만족해야 돼요. 둘 다 만족을 하면 요 사이에 있는 값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엔드로 연산해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된다. 엔드.
되셨나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그럼 오화가 되는 거죠. 오화가 되는 거고 둘 다 만족해야 된다. AND가 됩니다. 범위 연산의 비교를 할 때는 AND 연산을 씁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범위 연산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때는 AND 연산을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AND를 이렇게 한 개짜리를 썼어요. 한 개짜리를 이렇게 N 이렇게 써서 N 썼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CHAR 코드 C 캐릭터 코드 CHAR 코드 값에 해당되는 것은 보시면 이게 적거나 같다 쓰시면서 90 썼습니다. 90 써서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처리문을 직접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얘가 이제 그 알파벳 대문자라고 쓰는 거죠. 여기다가 그 대문자 영문자인데 영문자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군요라고 써놓은 거죠. 예, 이군요라고 쓴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캐릭터 코드에 해당되는 게 65부터 이제 90 사이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65부터 90 사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고요.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저기 썼는데 여기 있는 게 대문자 맞아요. 근데 여기 한 개짜리를 썼고요. AND를 한 개짜리를 썼고 한 개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 책에서는 중괄알고 중괄알고 있는데 전 중괄알고 중괄알고를 안 썼습니다. 아시겠죠? 안 썼는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건문이고요. if 만약에 이런 조건입니다. 요거 이 부분은 변형을 하면 만약에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있는 게 맞으면 이런 얘기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 요거 조건입니다. 요거 조건을 쓰는데 조건이 맞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처리문을 하나 실행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만 실행하는 거예요. 조건 if 문장 뒤에 있는 한 개만 실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를 실행하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를 실행하자. 그러면은 if 문장에 나오는 if 문장에 나오는 실행문이 어떤 거예요? 요거죠, 요거이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요. 예,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영문자 대문자이군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조건에 맞죠? 이 조건에 맞으면 여기 가로 갖고 조건에 맞으면 대문자인 걸 쓰는 거예요. 우선 연산이 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 연산 비교 연산이 우선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연산이 돼요. 그럼 여기 true냐 false냐? 요 true네요. true가 나오겠죠? 이렇게 true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AND 연산이 있네요. 요거 논리 연산인데 얘가 우선 연산이 돼요. 우선권이 있어요. 비교 연산자가 되셨나요? 이것도 true가 나오네요. 그죠? true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얘가 true가 나오고 얘가 true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다 나왔어요. 결과가 다 나오면 나온 결과를 AND로 묶어보는 거죠. AND 논리연산 했습니다. 둘 다 true면 true다. 아시겠죠? 둘 다 true면 이 결과가 true가 됩니다. true.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이게 AND 연산입니다. 아시겠죠? AND 연산은 둘 다 true여야지 true가 나온다.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나오면 false가 나온다. 아시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연산하는 게 비교 연산자가 우선 연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선 연산을 하는 거 찾아보기가 좀 귀찮으니까 잘 보이라고 얘 우선 연산합니다. 잘 보이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묶어주는 거죠. 그럼 얘가 잘 보입니다. 아시겠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최우선으로 연산을 하는구나.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묶어준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묶어주신 거고요. 이때에 잘 보시면 AND를 한 개짜리 썼어요. AND 두 개짜리도 있고 한 개짜리 있는데 AND가 한 개짜리 썼어요. AND 한 개짜리는 얘가 false가 나오잖아요. 얘가 false가 나옵니다. true가 아니라 false가 나와요. 그러면은 뒤에 거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을까요? 이 뒤에 거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죠? 둘 다 true여야지 true가 나오니까. 이거 false가 나오면 결국 이거 뒤에 거 안 보고도 무조건 뭐가 나와요? false가 나와요. 아시겠죠? false가 나오니까 뒤에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컴퓨터다 보니까 얘 물어보고 다시 AND에서 물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요 한 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요게 false면 뒤에 거 물어보지 마 라고 시키는 게 AND 두 개짜리입니다. 이렇게 두 개짜리를 물어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두 개짜리 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그 한 개짜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 개짜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군요 실행하세요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개를 실행하니까 시소가 이거 처리분 한 개죠. 시소를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 줄일 때 만약에 여러 개를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건 뒤에다 써드릴게요. 지금 엔드 한 개짜리는 이제 앞에 것이 폴스이면 뒤에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뒤에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굳이 물으러 가요. 굳이 물으러 가는 것을 처리하는 게 한 개짜리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컴퓨터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앞에 거도 물어보고 뒤에 거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시겠죠?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 게 폴스이면 뒤에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굳이 물으러 가는 거는 한 개짜리고요. 아시겠죠? 한 개짜리. 그래서 야 이거 한 개짜리를 썼더니 아주 비효율적이네. 그리고 이제 코드상 문제가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엔드를 두 개짜리를 썼어요. 그러면 앞에 것이 폴스이면 뒤에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물어볼 안토록 쓰는 게 엔드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엔드 아무 생각 없이 두 개짜리 쓰는 거죠. 두 개짜리를 사용한다. 이해되시겠죠? 예. 굳이 뭐 한 개짜리를 써. 그죠? 그래서 두 개짜리 써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신 게 이제 엔드 두 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영문자, 대문자가 맞습니다. 엔드로 해서. 근데 이거 한 개만 처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문장은 지금 현재 한 문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두 문장 이상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문장 이상을 처리하려면 한 번의 조건에 맞는 것을 두 문장 이상을 처리하려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로 묶는다요. 묶어서 하나로 만든다. 한 개 처리하려면 한 개 처리하니까 묶어놨으니까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인 거죠. 아시겠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로 묶었으니까 한 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 개인 거예요. 이거는 0개 이상을 묶을 수 있어요. 2개 이상에 처리하려면 묶는데 얘는 0개 이상을 묶을 수 있다. 0개 이상. 아무것도 안 묶어도 돼요. 아시겠죠? 0개 이상을 묶을 수 있다. 처리할 때 아무것도 처리 안 하려면 세미콜론을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 조건문에 맞는 처리문이 없으면 바로 세미콜론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실행 안 해도 돼요. 이러면은 그냥 바로 세미콜론 찍습니다. 세미콜론으로 마감한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그 처리문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게 돼요. 이때 이렇게 한 게 연계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쓰고 바로 여기다가 뒤에다 세미콜론 찍어버리면 연계를 실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딩을 하실 때 여기다가 세미콜론 찍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미콜론 찍으면 조건문이 있으나마나 조건문이 돼버리세요. 이해되시겠죠? 요런 거 되게 신경 써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선생님 이 부분이 안 먹어요 이러시는데 그 조건문이 맞아도 나오고 틀려도 나오고 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저한테. 보시면 여기다 세미콜론 찍어서 if 뒤에 바로 세미콜론 바로 찍어버립니다. 아시죠?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미콜론 찍어버리면 이렇게 마감하면 처리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처리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처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되시나요? 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처리문이 아니 없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if만 말고 else문이 또 있어요. if, else. 그러니까 그때는 else문을 써가지고 else일 때 어떤 처리를 하고 true이면 그러니까 true이면 처리를 하지 말고 false일 때 무엇을 처리를 하자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나중에 가시면 배우시게 됩니다. 예, 쓰게 됩니다. 그래서 if 문장을 썼을 때 이렇게 논리연산에서 and를 한 개 쓰면 뒤에 그 false이면 이제 물어볼 필요 없이 굳이 물어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때 이제 and 두 개짜리를 써가지고 보통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13번째 줄에 보면 코드값 48부터 57까지 코드값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숫자를 쓴 거죠. 숫자. 그다음에 소문자는 97부터 122까지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상에 쭉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셨으면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실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오화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화연산. 자, 오화연산. 그 오화연산 중에서 int 밸류가 있네요. int 밸류. int 썼습니다. 자, int 뭐 밸류 쓴 다음에 이 0에다가 세팅했습니다. 설명은 int 변수 밸류에다가, 밸류라는 게 변수입니다.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의 초기값 0을 넣는다. 그러면은 밸류의 값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밸류의 값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밸류 변수의 값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네. 예, 있습니다. 김시환 씨, 감사합니다. 밸류 값이 있습니다. 초기값 0을 집어넣은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뭘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다 시소 쓴 다음에 바로 밸류를 찍어보는 거죠. 자, 시소 쓰시고 밸류를 찍어봅니다. 밸류를 이렇게 찍어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 0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0을 지워요. 지우면 얘가 빨간색이 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빨간색이 난 이유는 초기값을 하지 않았다. 지금 초기값을 넣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 0을 이꼴 0으로 썼더니 초기값이 있다라 그 오류 없이 그냥 실행이 되는 거죠. 있는 거죠. 되셨나요? 0이라고 쓴 거는 값이 있는 거예요. 0을 넣는다요. 0을 넣는다. 0도 값 중에 하나다. 아시겠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0도 값 중에 하나고요. 지금 현재 6을 썼네요. 6 밸류는 0을 안 쓰고 이제 6을 썼습니다. 6. 저는 이제 초기값 6을 넣는다. 이렇게 됐죠. 그럼 초기값 6을 넣는다.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지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이냐고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이제 씁니다. if 문장을 한 개 주시고요. 자, if 씁니다. if 만약에 쓰시고요. 밸류가 밸류 퍼센테이지 나머지 2를 나눈 나머지 이게 같다. 뭐하고 같으냐면 0. 2의 배수라는 얘기죠. 2의 배수를 알아내는 이제 조건문입니다. 아시겠죠? 2의 배수. 그 다음에 오화 썼네요. 오화 또는 썼습니다. 또는 밸류 나머지 3 써서 이게 0하고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0하고 같습니까? 이꼬로 쓴 다음에 0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3의 배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여기다 뒤에다가 바로 시소 씁니다. 시소 써서 얘는 이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이군요.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다.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사용을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쓰시면 만약에 이게 true면 이 뒤에를 물어보지 마세요.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 한 개는 이게 true이더라도 뒤에를 물어보러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두 개 if라고 썼으니까 if 만약에 if를 썼는데 if라고 쓴 거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은 만약에 묶었고요. 여기 뒤에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맞으면 이겁니다. 조건이 맞으면 다음에 나오는 처리문 하나를 실행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개짜리 쓴 거는 앞에 있는 게 true예요. 앞에 것이 true이면 뒤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뒤에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없다입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굳이 물으러 가는 거예요. 굳이. 왜? 프로그램이 시키니까.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굳이 물으러 간다.
물으러 간다. 물으러 갔네요. 물으러 간다. 이거 물으러 갑니다. 예, 물으러 간다. 되셨죠? 예, 근데 앞에 게 true이면 물어볼 필요가 있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이상만 true면 되기 때문에 앞에 게 true면 그냥 true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짜리를 쓰시면 두 개짜리. 자, 5 한 개짜리 안 쓰고요. 두 개짜리를 한 개 만들었어요. 두 개짜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앞에 있는 것이 true이면 뒤에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다. 뒤에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 뒤에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보지 않는다 이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도 아무 생각 없이 뭘 써요? 두 개짜리를 쓴다. 이렇게 사용한다. 되시겠죠? 한 개짜리를 안 쓰고 두 개짜리를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속도변이나 이런 데서 좀 빨라요.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개짜리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보통 두 개짜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 N, 스마트 O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스마트해졌다. 이거를 좀 조정을 해서 그 앞에 것이 true이면 이제 뒤에 것을 안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그 스마트 O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제 우리는 이거 한 개짜리 생각하지 않고요. 두 개짜리로 전부 다 코딩을 합니다. 아시겠죠? 코딩을 해서 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밸류가 얼마라고요? 6. 먼저 어디서 걸려요? 2에서 걸리는 거죠. 2에서 걸려서 2의 배수 이거나 3의 배수입니다.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실행해 보시면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입니다. 라고 나오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3학년 산자를 한 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산자. 3학년 산자를 쓰시는데 3학년 산자에 뭐라고 쓰냐면 2의 배수이면 밸류 값이 2의 배수예요. 밸류 값이 밸류의 값이 2의 배수이면 2의 배수라고 2의 배수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자. 이해되시죠? 2의 배수라고 출력을 해보자. 되셨나요? 예, 조건이고요. 출력되는 건 2의 배수고요. 만약 2의 배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출력을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한번 해볼게요. 자, 시소를 이용해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한 줄로 if 문장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if 문장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 if 문장 그대로 써볼게요.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두 줄로 해서 만약에 2의 배수이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빼는 거죠. 2의 배수이면 2의 배수라고 찍는다. 2의 배수입니다. 라고 찍으시면 돼요. 2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세요. 두 줄 썼습니다. 두 줄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거는 이해되시죠? 만약에 밸류 값이 퍼센테이지니까 이게 0이랑 같다. 그럼 2의 배수라는 얘기죠. 2의 배수이면 시스템.printn을 써가지고 뒤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써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2의 배수입니다. 쓰는데 요거는 이제 한 줄로 쓸 수 있어요. 두 줄을 한 줄로 잘 보세요. 여기 조건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이제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저장하시고 실행하시면 여기 맨 맞으면 true입니다. true입니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다 물음표 한 개 붙여요. 물음표 한 개 붙이시고요. 쌍따옴에 찍으시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2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입니다. 라고 쓰시고요. 뒤에 거는 아무것도 안 찍으면 되죠. 땡땡 쓰시고 쌍따옴별 두 개를 붙여요. 이렇게 붙여서 실행하시면 아까 true false인 게 2의 배수입니다로 바뀌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설명하면 요런 걸 3학년 산자라고 합니다. 3학년 산자. 되셨나요? 3학년 산자. 요게 조건이에요. 조건을 씁니다. 조건을 한 개 붙이고요. 물음표를 씁니다. 물음표. 형식이 물음표를 써야 되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true일 때 나오는 값. true일 때에 나오는 값입니다. 땡땡을 씁니다. 땡땡을 쓰시고요. 땡땡 다음에 여기다 문자를 또 하겠어요. 쌍따옴을 찍었으니까 아무것도 출력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false일 때 나오는 값입니다. false일 때 나오는 값. 되시겠죠? 예. true일 때는 2의 배수입니다. 라고 찍고요. false일 때는 아무것도 찍지 마라.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써놔가지고 사용하시면 여기 두 줄 쓴 거, 이렇게 두 줄 쓴 거와 동일한 처리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요걸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하려면 어떻게 구현하시냐면 쓰시고요. else라는 걸 쓰게 돼요. 원래는. 그래서 else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소를 또 한 개 하시고 쌍따옴표를 두 개를 찍어 놓은 게 이겁니다. true일 때 그 이 출력되는 값, false일 때 출력되는 값. false이면 아무것도 찍지 마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else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else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else. 여기 조건에 맞으면 요걸 실행하게 되고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요걸 실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 false일 때 실행되는 값. 정의되는 값. 이게 이제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렇게 똑같이 만들려면 요렇게 써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되시겠죠? 예, 이렇게 여러 줄 써야 될 거를 저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짤막하게 쓸 수 있네요. 아시죠? 이렇게 써가지고 되셨나요? 그래서 3학년산자를 즐겨 쓰시는 분들은 즐겨 쓰십니다. 이런 걸 3학년산자라고 얘기하고요. 3학년산자를 이용한 연산자를 이용한 연산자를 이용한 조건에 맞는 이용한 조건에 맞는 문자열 출력하기를 해서 쓰시는데 3학년산자는 이제 조건을 먼저 쓰고요. 조건을 이렇게 그냥 딸랑 쓰면 조건 물음표를 쓰시고요. 조건을 딸랑 쓰면은 이게 조건에 해당되는 거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구분하기 어려울 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쓴다. 아시겠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구분이 좀 애매하니까 여기다가 가로 열고 그다음에 물음표 앞에서 가로 닫고. 여기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우선 연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true일 때 값을 true일 때 여기가 이제 true일 때 값. 자, 여기다가 그 true일 때의 값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다음에 땡땡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false일 때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true일 때는 true일 때 값이 나오고요. false일 때는 false일 때 값이 나온다. 되시겠죠? 이런 거를 3항 연산자라고 한다. 3항 연산자. 되셨나요? 예, 3항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항 연산자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여기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스트링으로 얘기한 게 스트링으로 네임 한 개 쓰겠습니다. 네임 이꼬로 이제 이영환. 자, 이영환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했으니까 시소를 이용해서 네임을 한번 찍어봐야겠죠. 네임 찍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영환이라고 찍혔다 이러는데 그 네임이라는 게 스트링 타입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임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넘어오는 네임에 해당되는 게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네임 변수가 스트링 타입이냐고 스트링 타입의 변수입니까? 타입의 변수가 맞는지 알아보자. 이거 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고요. name instance of string. name이라는 변수가 스트링 타입이 맞아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물어볼 수 있어서 이렇게 쓰시는데 F11을 누르셔 실행해 보시면 true가 나옵니다.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다. 되시겠죠? 이렇게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의 타입을 물어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인스턴스 어브입니다. 맞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말해볼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인스턴스 어브입니다. 인스턴스 어브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되게 긴데요. 요거는 이제 객체 배울 때 같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객체를 배울 때 같이 배우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훅 훑어봤습니다.